옛날 옛적에 좋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무엇을 줄지조차 몰랐던 할머니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녀에게 빨간 벨벳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이 모자는 그녀에게 매우 적합하고 다른 것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망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아프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떨어져서 병을 부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에게 올 때 그녀는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는 순종하고 선물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미 숲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숲에 들어가 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나운 짐승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늑대는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빨간 망토는 늑대에게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늑대는 노파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빨간 망토에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망토는 많은 멋진 꽃을 보며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길에서 멀리 도망쳐 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꽃 한 송이를 조금 골라서 다른 꽃이 손짓하는 대로 놨고 그 후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다. 그리고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파이와 와인을 가져다 준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파는 믿고 걸쇠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늑대가 걸쇠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가 즉시 삼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할머니의 드레스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빨간 망토는 달려가 꽃을 쫓아다녔고 꽃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꽃을 모았을 때 다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에게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손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으셨고 그녀는 코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귀를 가졌는지 당황하게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눈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을 더 잘 보기 위해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커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늑대의 입을 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끔찍한 큰 입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늑대가 그녀에게 쿵쿵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요 아래에서 튀어나와 가난한 소녀를 삼킨 방법.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은 늑대는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었고 가능한 한만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할머니 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침대로 가서 늑대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악당을 오랫동안 사냥해왔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늑대가 아마도 그의 할머니를 삼켜버렸고 그녀는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쏘지 않고 늑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모자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입에서 튀어나와 할머니가 즉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빨간 망토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사냥꾼에게 포옹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돌을 가져와서 늑대의 입과 배에 넣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늑대가 깨어났을 때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를 기쁘게 했고 늑대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배를 어두운 숲으로 간신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준 방법이며 빨간 망토는 다시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때 좋은 마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씨앗을 주었고 그것을 화분에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기뻤고 노파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튤립처럼 크고 멋진 꽃이 화분에서 자랐습니다. 꽃잎이 열리자 안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인치도 안 되는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엄지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엄지 공주가 잠이 들었을 때 축축하고 못생긴 거대한 두꺼비가 집 창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소녀를 붙잡고 서둘러 늪으로 갔다. 두꺼비는 못생긴 아들을 아름다운 썸벌리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달아나지 않도록 넓은 백합이 위에 강 한가운데 그녀를 심었습니다. 아침에 썸벌리나는 잠에서 깨어 집에 있지 않지만 주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끔찍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몹시 울었습니다. 이 순간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갔다. 그들은 썸벌리나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백합의 줄기를 갉아 먹었고 잎은 소녀와 함께 흐름과 함께 떴다. 큰 딱정벌레가 지나갔다. 아름다운 소녀를 본 그는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나무로 데려가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했지만 썸벌리나는 매우 못생기고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압력을 받아 딱정벌레는 그녀가 못생겼다고 결정하고 소녀를 땅에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썸벌리나는 숲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풀과 나뭇잎으로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꽃가루와 이슬을 먹고 맑은 날씨에 햇볕을 쬐고 큰 우엉이 발에 비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곧 찬 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썸벌리나는 겨울 복장이 없었고 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들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함께 살았습니다. 소녀는 집안일로 쥐를 도왔고 그녀의 동화를 말했으며 그 대가로 따뜻한 집과 음식을 받았습니다. 들쥐에는 부자가 된 눈먼 두더지인 이웃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세어이 일을 했습니다. 눈이 멀더라도 두더지는 썸벌리나가 매우 귀여워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것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두더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 통로를 걷다가 추위로 거의 죽을 뻔한 상처 입은 제비를 보았다. 겨울 내내 그녀는 아픈 새를 돌보았고 봄에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결혼식 전에 썸벌리나는 마침내 태양에 감탄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마우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쥐 구멍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제비를 보고 치료했습니다. 썸벌리나는 새에게 그녀가 더러운 두더지와 결혼하고 깊은 지하에서 그와 함께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제비는 소녀에게 따뜻한 땅으로 날아가도록 초대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비 위로 올라갔고 그들은 날아갔습니다. 멋진 나라에 도착한 썸벌리나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꽃에서 날개 마니는 그녀와 같은 작은 남자를 보았다. 엘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프는 모든 꽃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엘프는 자신만큼 작고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썸벌리나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그의 아내, 즉 엘프의 여왕이자 꽃의 여왕이 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모험 끝에 소녀는 매력적인 왕자의 제안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동의했습니다. 엘프는 엄지 공주를 손으로 잡았고 동시에 2개의 날개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엘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